LG전자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7월 8일 장전 투자 핵심 포인트 잡아드릴 신이 납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지금 우리가 LG전자가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던 순간 속에서도 그래도 양봉으로 이제 버텨준 모습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을 꼭 좀 가져봐도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자, 요거 잡아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제가 LG전자를 거의 매일매일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절자에도 중요하게 본 게, 자, 이제 실적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실적 발표일을 기점으로 해서 변화가 나올 수가 있다. 왜냐하면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주가의 기대감이 전혀 반영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여러분들께서 이 삼성전자가 실적이 나왔고, 아니, 이거 실적도 잘 나왔는데 호재 아니야?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밀린 거지? 라고 걱정을 하실 부분들이 있어요. 확실하게 차별점은 무엇이냐면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잡아드렸지만 삼성전자가 실제로 수익은 좋다. 그런데 여기에 기대감이 못 미치고 빠지게 됐다. 60선을 지키고 반등해주기 시작하면서 반영을 시키나 했는데 원래 예상치가 89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닝 서프라이즈로 100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닝이 기대감보다 더 높으면은 이 수세가 연결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예상치에 그대로 부합하게 되니까 일시적으로 하락을 한 겁니다. 하지만 60선의 지지를 받쳐주게 되니까 결국에 이 자리를 유지시키는 게 중요한 관점이 될 건데 LG전자는 그와 다르다라고 했죠. 왜? 지금까지 반영이 된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바닥을 지금 계속 다져주는 시그널이 나와주는 거고 시장 대비해가지고 어때요? 시장이 크게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따라서 밀리는 모습이 보였지만 결국에는 아랫꼬리를 모두 다 메꾸고 종가를 1.83% 플러스 양봉으로 마감이 들어가게 됐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수급도 포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매수의 주체는 누군지 그럼 내일째부터 우리 오늘 개장하고부터는 어떤 흐름으로 연결이 되는지 하나하나 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아래에 있는 따봉 모양 좋아요 버튼 먼저 꼭 한번 잊지 말고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LG전자 주주님들 지금 또 보유하고 계신 주주님들께서 이렇게 영상 매일매일 또 놓치지 않고 시청해 주시는 분들 당연히 수익도 그만큼 크게 가져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댓글에 수익이라고 두 글자 우리 좋은 기운 담아서 한 번씩만 딱 입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그게 진짜 큰 힘이 되거든요. 자, LG전자 일단은 실적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실적 소식 한번 보도록 할게요.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매출익과 영업이익이 모두 다 최대치를 찍게 됐다라는 잠정 실적 발표가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자, 전년 대비해가지고 146.9%와 14.9% 성장이 나왔다. 매출액이 23조 8천억 원이 넘고 영업이익이 1조 5천억 원이 넘는 수치가 뜨게 됐다라는 거예요. 역대 최대 기준의 실적을 새로 쓰게 된 거죠. 자, 겨우 반년 만에 지난해 영업이익을 갈아치울 수준이기 때문에 어마무시한 돈을 번 거예요. 역대급이라는 거죠. 근데 주가가 여기에서 지금 바닥을 긴다? 이게 말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 세력의 의도가 아닌가? 얘네 매집을 이제부터 들어오려고 아직까지 주가를 안 띄우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의도가 조금 어느 정도 예측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께 자, 지금까지 우리 젠스낭 방한 소식을 먼저 알고 매집을 해서 시세를 띄웠다가 갑자기 털어먹은 매수 주체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외국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외국인은요, 코스피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매도를 치고 있는 상황이라서 좋지 못하죠. 그런데 LG전자에는 흐름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을 보게 된다면은 자,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얘네는 그래도 계속해서 몇 퍼센트대 이 보유 비중 자체를 못해도 지금 한 29% 정도의 이제 비중을 계속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이탈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탈 나온 애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다시 어때요? 바닥을 찍고
바닥에서 이제 탈피를 하면서 조금씩 매수 비중을 높이는 흐름들이 나왔다라는 부분을 잡아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흐름을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누가 가장 많이 매수를 들어와주고 있느냐? 1위가 모건 스탠리. 모건 스탠리는 오늘 가격에서도 또 추가 매수를 들어왔고요. 그리고 단기 관점으로 보는 JP 모건 같은 경우에도 매수를 다시 많이 담아주고 있어요. 최근에 이렇게 이 바닥을 이탈하는 이 자리에서도 그럼 뭐예요? 단기적으로 봐도 이 가격은 너무나도 저렴하다. 단기적으로 보나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나 매수 주체들이 그동안 이탈을 많이 했던 애들도 매수를 할 정도의 메리트의 가격이다라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딱 우리가 봤더니 모건 스탠리가 오늘자에도 얼마에 들어왔다? 18만 8,500원에 엄청난 매수를 잡아주게 됐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가격이랑 지금의 호가랑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 가격에 밀리게 되니까 미친 듯이 쓸어 담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아, 더 이상 이 하방의 가격을 이탈을 시키려고 하지는 않겠구나. 여기에서 매집을 하면서 바닥을 받쳐주고 그 다음에 반등을 만들어내겠구나. 이걸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매물대 보면 얼마의 가격이 가장 많이 들고 있어요? 22만 3천 원대. 이 가격대 밴드 폭에서 매물벽이 엄청나게 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바닥자리로 보고 들어온 세력들의 물량들이 매집이 되어 있고 이들도 이탈이 나온다고 공포에 던지는 게 아니라 이 이상은 올라간다라고 보고 그대로 홀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겠어요? 이 가격보다 이 세력의 평단보다 낮은 가격이니까 당연히 매수를 잡고 있는 거고 그래서 비중을 늘려주고 있는 거고 그러면 결국에 뭡니까? 22만 5천 원 이 상태는 분명히 만들어줄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여기에 지금 갖고 있는 물량들도 팔지 않고 홀드를 해주고 있는 거고 아래에서는 쓸어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다시 한 번 더 반등의 움직임들을 만들어줄 거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이전에는 그래도 우리 바닥 확인합시다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제는 바닥 잡아줄 것 같은데요? 라고 조금 바뀐 흐름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영상 찍어서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체결 금액 동향을 보시게 된다면은요 어때요? 5억 이하 5억 초과의 물량들 그러니까 진짜 매수 주체의 주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비중을 더 담아내는 모습이 지켜주게 됐다라는 부분 그리고 프로그램 매매도 좀 돌려주고 있는 거죠. 프로그램 매매 같은 경우에는 이 물량들이 매수를 잡을 때 얘네들은 계속 호가를 흔들어가지고 개인들이 올라타지 못하도록 흔드는 움직임들을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수 비율이 50%밖에 안 된데도 불구하고 플러스로 마감을 지을 수가 있었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런 시그널들이 이제는 바닥을 잡으려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자, 이게 당장의 슈팅을 만들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면 아직까지 수급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매집이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를 띄우기가 분명히 힘들 수가 있다. 하지만 얘는 결국에는 반등을 다져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주봉상에서도 지금 120 주선에 아랫꼬리를 터치를 하고 막아주는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닥을 다지게 됐을 때 얘가 낙폭을 보인 것도 시간차가 좀 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가는데도 시간차가 어느 정도 발생을 할 수가 있다. 하지만 결국에는 방향성은 상방임이 저는 비중이 훨씬 더 높다. 올려내야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미리 기대감이 반영된 부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놓여 있기도 하지만 이익 부분이 조금 감소된 부분들도 있고 LG전자는 실적이 계속 우상향을 해야졌었고 지금은 이제 내부적으로 엔비디아를 만나고 나서부터 해서 로봇 부문에 신설도 해주게 됐고요. 그리고 젠슨항이 바라보고 있는 대만, 싱가폴 이쪽으로도 LG전자가 이 냉난방 공조 시스템에 대해 가지고 거점을 확대하는 모습도 보여줬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엔비디아랑 방향성을 같이 하겠습니다. 이거를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결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분명한 호재인데 이런 호재들이 아무리 나와도 주가에 반영을 안 하는 게 이상하다라는 거고, 그 호재들이 그러면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얘네들이 시세를 올리기 시작할 때 이 호재들이 다시 끌고 와가지고 슈팅을 만들어 보내게 된다. 그러면은 아직까지 얘네가 시세를 매집을 다 못했다. 그래서 매집을 다 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올릴 때 이거를 활용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은 바닥을 잡고 있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요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뉴스 뜨면 팔아라? 그거는 뉴스 뜨고 얘네가 의도적으로 본캔들을 달콤하게 만들 때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반영도 안 되는데 뉴스 떴으니까 팔아라? 이거는 말이 전혀 안 된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하반기부터 해가지고는 조금 더 실적적인 측면에서 이제 로봇과 관련된 재평가라던가 이런 것들이 나와줄 수가 있겠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엔비디아와의 확장성 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엔비디아의 이제 CDU 인정을 받게 되거나 그러면은 PER 평가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저평가로 보고 있는 움직임들에서 목표 주가를 계속해서 상향시키는 움직임들도 나와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탄탄하게 실적적인 펀더멘털이 받쳐주니까 하방의 경직성을 만들어주게 되겠고, 지금까지 반영 못 시켰던 호재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기대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기대감으로 상방을 계속 멱살 잡고 끌어올려줄 수가 있기 때문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코스피의 외국인이 매도가 나가는 상황 속에서도 엄청난 매수를 담아내기 때문에 결국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뻗쳐주시는데 진짜 고생 많으셨지만 그 고생이 빛을 분명히 보게 되실 거다. 요거를 여러분들께 걱정하지 마시라, 자신감 가지셔도 된다. 요거를 설명드리고 싶어요. 그럼 우리가 외국인들이 매집을 할 때 같이 매집에 들어가느냐? 그걸 보기에는 시간적인 부분들이 조금 더 소요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의 매집이 마무리가 될 쯤에 우리가 돈을 써가지고 들어가면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흐름들은 언제나 수급들은 장중에 꽂히기 때문에 장중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데 영상을 촬영해서 업로드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시청하는데 시간 지연이 발생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문자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제가 구독자 100만 명이 되기 전까지 무료로 도와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위에 띄어져 있는 전화번호 010-8458-5563번입니다. 자, 여기로 LG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은 저장을 해놨다가 한 분 한 분 딱 타이밍이 왔을 때 이때 얘네 매직 끝났는데요. 이제 슈팅을 보내는데 여기서 들어가면 시간은 최소화로 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요 가격대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알람은 띠링 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거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무료기 때문에 가격 전략 받아보시고 그 후에 판단을 해도 되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오히려 수급 쏠림들이 반도체주들만 주목을 받고 있을 때보다 코스피도 조금 약하고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도 이전 같지 않을 때 여기에서 지금 아직까지 주가가 막 뛰지 않으니까 LG전자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진 않아요. 과거에 관심 가졌던 분들도 이거 너무 지겹다 해서 털린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관심 없을 때 수급의 변화가 좀 생기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고 팔로우를 한 다음에 얘네들이 터트려주기 시작할 때 제 주목의 관심들이 시장의 관심이 LG전자로 돌아올 때 그때 타이밍을 노리면은 여러분들이 지치지 않게 매매가 진행이 분명히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LG전자가 안 갈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래 하방에서 펀더멘털 지켜주고 기대감 호재들에 대해서 반영시킬 수 있는 상방을 끌어올려줄 수 있는 재료도 충분한데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타이밍적인 부분들을 꼭 우리는 유념해가지고 대응을 해주면 되겠다. 이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여러분들이 반도체가 뭐 안 좋은 거는 아니에요. 반도체에 대해서 수요라던가 앞으로도 계속 커질 가능성이 있는데 결국에 이게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전력 문제가 생기고 열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열을 잡지 못하면은 효율도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칠러의 역할이 여러분들 그냥 필요한 게 아니라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인데 아직 부각을 제대로 못 시킨 게 말이 안 된다. 요때 찍은 것도 너무 단기간이고 요때 누가 그렇게 수익을 많이 먹고 많이 몰리고 하겠습니까? 그러기 어려웠던 타이밍이기 때문에 절대 이전에 요 고점 본캔들에 대해서 크게
무서워하시거나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LG전자는 실제로 북미 시장에서 미리 이 호재들을 받기 위한 준비 주축들을 맞춰놨기 때문에 그래서 엔비디아 본사까지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광모 회장의 이 낌새들이 하나하나씩 노출이 될 때 그때부터 시세가 빨라질 수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은 계속 추적해서 확인을 하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관점의 변수들이 없는지 같이 체크를 해나가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후속 영상도 잘 체크를 해봐 주시면 좋겠고요. 자, 댓글에 위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우리 꼭 수익 먹고 나오자고 수익이라고 댓글 두 글자 꼭 하나만 남겨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워낙에 조금 꼼꼼하게 한 30분의 영상에 걸쳐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워낙에 시장 자체 변동성도 크고 여러분들 시간도 많이 아깝고 집중력도 흐려지시는 것 같아서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때요? 좋은가요? 여러분들도 조금 더 짧은 영상이 좋아요 하시는 분들은 댓글에도 또 의견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한 분 한 분 다 보고 있으니까요. 꼭 우리 같이 만들어가는 채널이거든요. 많은 의견 공유를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장도 잘 한번 보내보도록 할게요. 우리 주주님들 화이팅입니다. 자, 지금 극비리의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미국에 출장길에 나섰는데요. 미국 현지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충격적입니다. 바로 테슬라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와 3태 동맹 회동을 긴밀하게 가졌는데요. 여기서 더 놀라운 거는 미국 삼성 공장 안에 일론 머스크 사무실까지 마련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감이 오시나요? 이 둘의 접점을 로봇으로 보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사실상 이 바로 스페이스X와 삼성전자의 반도체 칩셋이 만난 회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재료 정말 역대급인 만큼 여러분들 빠르게 초급등 티켓 잡으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 이 둘은 거대한 생존의 문제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건데요. 전 세계는 지금 총칼을 든 전쟁뿐만 아니라 이 AI 패권 전쟁 중이죠. 더 나아가서 미국 정부랑 프랑스 정부는 양자까지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양자를 앞당겨온 이유가 뭐죠? 바로 이 AI의 엄청난 발전 속도 때문이다라는 건데요. 지금 여기에 선으로 그어져 있는 이거 한 칸 있죠. 이게 바로 1년간의 변화 추세인데 급격하게 상승 곡선을 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걸 가동시킬 에너지, 데이터 센터가 부족 문제가 있는 건데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이걸 냉각도 시켜야 되고 부지도 마련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우주예요. 우주에다가 이 데이터 센터 보낼 준비를 구글과 스페이스X, 테슬라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었던 바로 이 전력 부족, 부지 부족, 통신 한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주는 24시간 태양광 에너지 사용이 가능하고요. 우주가 차가우니까 냉각도 쉽습니다. 우주는 부지 자체도 넓죠. 그리고 규제가 적다 보니까 환경 규제라던가 통전망 문제, 주민 반대 이런 규제를 피하니까 속도를 빠르게 높일 수가 있고요. 진공 상태인 우주라서 통신 속도도 빠릅니다. 빛은 진공에서 가장 빠르게 이동하니까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일론 머스크가 언급한 내용 잠시 보도록 할게요. So 5 years from now, a few hundred gigawatts per year of AI in space. 자, 이게 뭔 말이냐? 5년 후에는 지구 전체보다 더 많은 AI 연산이 매년 우주에서 운영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여기에서 보고서에서 띄운 것도 마찬가지로 연간 100기가와트 규모의 우주 AI 컴퓨팅 인프라 구축 목표를 언급을 했습니다. 이거는 전체 연간 미국의 발전량의 20%에 해당하는 수준을 말하는 엄청난 규모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이 허황된 소리 같고 너무 먼 미래 같겠지만 머스크는 이미 미 연방통신위원회에다가 이미 위성 100만 개를 쏘아 올리겠다라고 신청서를 냈어요. 그리고 IPO를 앞두고 우주 발사체, 위성 인터넷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이걸 AI 하나로 묶는 초대형 플랫폼 전략을 공개도 했어요. 우주 공간에다가 태양광 발전소 짓고 거기에서 만든 무제한의 태양 전기로 데이터를 돌리겠다. 그래서 지금 여기 표에서 보이시는 게 이 파란색 선이 여러분들 우주에서 이제 생산을 하게 되는 데이터 센터 운용 비용이고요. 초록색 선이 지상이에요.
지금 2026년도 현재 기준으로는 우주 데이터 센터가 지상 대비해서 훨씬 더 높은 비용 구조를 가지지만 발사 비용 감소랑 컴퓨팅 밀도 향상이 지속될 경우에 2032년부터는 어때요? 비용 격차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2038년부터는 동등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자, 여러분들, 오히려 우주에서 만드는 이 비용이 더 저렴한 수준까지 내려가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일론 머스크 시나리오에서는 우주 데이터 센터 수요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구조를 가지게 된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딱 2040년도 이후로부터는 수천 기가와트 규모의 우주 데이터 센터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전망치인 거고요. 이게 판권을 완전히 뒤흔드는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스페이스X가 상장 흥행에 성공했죠. 시가총액이 무려 2조 1천억 원 달러. 시가총액 7순위로 랭크 오르게 됐는데요. 블룸버그가 이번 IPO는 로켓 회사를 상징하는 게 아니라 이 우주와 AI, 인프라 이런 것들이 합쳐진 그런 결합이 된 미래 산업에다가 기대를 파는 것에 가깝다라고 했죠. 즉 투자자들은 스타링크와 AI, 우주 인프라, 화성 프로젝트가 창출할 미래 수익에다가 배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새로 업데이트가 된 게 삼성이 바로 이 테슬라와 같이 나란하게 합작 준비를 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한 근거, 메타를 제치고 글로벌 상장사 12, 11위로 나란해지게 됐다는 거예요. 글로벌 시장의 평가 자체가 바뀌게 됐어요. 반도체에 대한 평가도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시장은 미래 가치가 없으면은 실적만으로 이렇게 올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투자사들은 지금 삼성전자랑 테슬라를 통해서 동시에 이 미래에다가 배팅을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움직임이 글로벌 IB 투자 업계에서도 내부적으로 아름아름 소식이 돌고 있고요. 거대한 무엇인가를 합작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갑자기 삼성전자 이 뉴저지 본사를 테슬라가 있는 텍사스주로 옮긴 것도 마찬가지죠.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고요. 테슬라는 이제 전기차 사업을 점진적으로 접고 반도체랑 스페이스X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에 스페이스X 본사가 있는 것도 여기로 집결을 시키고 있다라는 뜻이고 삼성전자는 이 우주 AI 데이터 센터에 일조하는 스페이스X의 자체 단독 칩 설계 생산 파트너가 될 거예요. 사업의 중심축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야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삼성 공장 안에 일론 머스크 사무실이 있다라는 게 무슨 소린가 하셨던 게 해소가 되죠. 우주에 데이터 센터를 띄우면요. 단기적으로는 우주 방산이 되겠지만 이게 결국 인프라로 엄청나게 확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방산 대장인 하나그룹도 이걸 준비를 하고 있고요. 위성이 수천 수만 대가 필요하고 누적 칩 수요가 엄청납니다. 로켓도 칩셋이 없으면 못 날아가고요. 그래서 삼성과 테슬라는 바로 이 우주산업 AI 생태계를 글로벌적으로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움직임이다라는 거예요. 트럼프가 지금 임기 내에 우주 패권에 시동을 걸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지금 로드맵이 4년 뒤면은 달 기지 구축 기반이 완료가 되고 우주 원자로까지 개발을 한다고 해요. 이 시장 규모가 1조 8천억 달러까지 한화로 2,800조 시장까지 250% 성장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다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 어마무시한 판의 최대 수혜를 받을 종목을 수혜를 거쳐 밤잠을 설치면서 드디어 찾아내서 말씀드립니다. 이미 스페이스X와 협업 중에 있고요. 반도체, 로봇, AI 테마까지 핵심 산업 분야를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확실한 성장 테마를 끼고 있다는 거고 당장 시장의 주목을 크게 끌고 있는 스페이스X 재료까지 얹어져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 유일하고요.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에서 이 AI 로봇을 연구하던 인재들이 다 모여 있고 시제품 개발을 완료해 놓고 발표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마무리를 짓고 나서 재료를 터뜨리겠죠. 자,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려면은 이미 상승한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상승하기 직전의 종목을 사야 되는데 지금 현재 차트를 보면 어때요? 시세 터지기 전에 종목들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게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는 부분일 것 같은데 지금 이미 어때요? 전고점의 매물벽들을 뚫어내는 돌파를 한 자리가 확인이 됐어요. 근데 심지어 거래량도 이전 거래량 대비해서 최대치가 터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시세가 나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않으려고 주가를 한참 띄워내고 이미 몇백 퍼센트 날아간 뒤에야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런데 세력들이 매집을 덜 끝낸 종목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문나지 않게 주가를 밀어 올린 다음에 우리가 알 때쯤이면 미리 고점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내부적으로 알고 있는 글로벌 사모펀드 세력들은 선매집에 들어와 있어요. 오래전부터 작업이 들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흐름 절대 놓치시면 안 되겠죠? 쿠팡 상장 때 동방이 900%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100만 원 넣어놔도 이게 1000만 원이 된 거거든요. 그때와 같은 그림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아래에 있는 전화번호 010-8458-5563번입니다. 자, 이 전화번호로 여러분들이 문자로 우주라고 두 글자만 쓰셔가지고 문자 한 통 넣어놔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주포가 집중적으로 자금을 투입시키고 있는 요 종목 동반급으로 10배 폭등 기대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이든 늦은 밤이든 주말이든 아무 시간대나 상관없고요. 010-8458-5563번 이 전화번호로 우주라고 딱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와 똑같이 여러분들이 뭐 수익이 나셨다고 제가 뭘 요구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고요.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은 이 종목 받아보시고 수익 내신 다음에 다시 이곳에 찾아와 주셔가지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꼭꼭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영상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이 많은 이유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이번에 주포가 본격적으로 이 주가 띄우기 시작하면 자, 그때는 이제 매수하고 싶어도 매수 못합니다. 시장에 주목받을 정도로 주가가 급등이 나오면은 무섭게 올라서 끼어 들어갈 틈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종목 공개를 우리 여러분들 매수 접근 가능할 때까지만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요. 지금 보시는 바로 즉시 남겨주시길 바랄게요.